오늘은 직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소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어, 불법에서는 사람의 재능,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는 많은 이제 직업군이 있고 또 직장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라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이 청소년들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기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직업의식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직업의식이라 하는 것이 곧 한 사람의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개인의 사상과 철학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면 거창한 것이 아니면 사상과 철학은 철학과에 다니는 또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의 분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상과 철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대우주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직업에 대한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될 수가 있죠. 직업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나 배타적으로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족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뚜렷한 직업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임시 몸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나는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직업의식이 투철한 것이 못 됩니다.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행복을 지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편리한 대로 해버리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고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그 재능과 능력을 100%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직장인의 한 80%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그 생명의 이치로 봤을 때는 하나 자기의 그 욕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기나 내 기분에 안 들기나 내 생각에 안 맞기나, 그죠? 그 나하고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나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또 내가 잘못했는데 꾸중을 듣는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내가 부인할 건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올바르게 표현을 해야 되죠. 표현. 그 표현을 안 하니까 이제 본인은 계속적으로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스트레스로 생각해 버리면은 인생이라는 그 삶의 우리가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순탄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뚜렷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뚜렷한 직업 의식이 없는 거하고의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생명 철학에 나오는 그런 그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하고도 관계없죠. 물론 종교라 하는 것은 사상과 철학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리드하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우리가 자리를 잡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그 내면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종교나 신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중의 여론을 가장 많이 듣고, 또 하루를 살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직업 중에 택시 기사나 아니면은 버스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럼 단순하게 택시 기사님의 의식, 직업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내가 오늘 또 운행하는 시간만큼 내가 해야 되죠. 그 직업이니까.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의식 자체가, 나의 의식을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손님이 타면 타는갑다, 인사도 그렇게 안 하고, 또 남이 2개 먹고 1개 안 주는 그런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지. 손님이 타도 인사도 없고, 내려도 돈만 받고 인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 내내 자기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요새 세상 살기가 다 어렵다 하는데, 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래가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즐겁게 어서 오세요. 예, 뭐 조심하세요. 잘 가세요.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운전을 하면은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달리다가 신호등만 바뀌어도 막 욕을 한다고. 뭔디 매로 신호등이. 그러니까 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그 직업에 만족을 하느냐. 그죠? 직업에 만족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고, 그 직업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의 8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의 피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감정적인 문제. 이 감정이라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성문, 영가, 고살, 불교 10개의 생명 중에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 네 가지의 생명 상태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오늘 하루 운전하는 거 즐겁게 하는 사람과 즐겁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건강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신의 건강이나 육체의 건강이나 우리가 비례하기 때문에 정신이 오늘 하루 내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육체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육신도 긍정적으로 좋아진다 이 말이야. 이게 생명의 이론이고 생명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뭐 종교라 하는 그런 큰 의미를 안 둬도 우리 생명에 흘러가는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직업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맑으니까 생각 자체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업의 문제에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을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우리가 접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음식, 식품에 대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가 일어나고 난 뒤에 모두가 어려울 때도 그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마 선택했는 것이 음식점일 것입니다. 먹거리에 그 문화에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만 있다고 음식점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음식은 첫째로 맛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절해야 되죠. 친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격이 있죠. 제가 한참 전에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 있는 국수집이 뭐 30분, 40분 줄을 서 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 집에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이, 음식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이 말이죠. 이거 솜씨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솜씨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식당 할 생각을 말아야 되죠. 그건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솜씨가 다른 사람보다는 좋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 다 맛이 있다 그러더라. 그런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로서 시작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당연히 뭐 그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돈만 있으면 투자하면 된다. 뭐 내가 솜씨 없으면 뭐 음식 잘하는 사람 들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 직업의식을 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첫째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이 맞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솜씨가 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친절하지 못하면은 손님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안 오죠.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세 번 자주 오는 손님을 아는 척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손님이라 하는 그 개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나 다 손님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알아주면은 참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니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계산을 할 때 맛있게 드셨냐고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뭐 다음에 또 오시라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참 맛있게 또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그 사람의 그 식당은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사람이 많은데 가라 이 말이지. 왜냐? 장사가 안 되는 집에는 첫째로 주인의 얼굴부터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인사하는 거라든지 이 친절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한 20, 30% 정도 받고 친절한 집에 비하면은 한 3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음식은 묵은 음식이 반찬부터 묵은 반찬이 나오니까 그럼 결국은 점점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몇 개월 정도 하다가는 음식점 문을 닫아야 된다. 이 직업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직업의식에. 그러니까 솜씨가 좋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그 맛있고 친절하면은 뭐 값은 1,000원, 2,000원 정도 더 비싸도 왜 사람들이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 다른 음식점보다도 월등하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비슷하게나 1,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도 사람들은 계속 가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직업의식이 아주 확고하고 뚜렷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직업의식이 아무리 뚜렷하다 그래도 그죠? 자기의 재능이나 친절한 면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도 그 서비스업에 맞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정밀한 기계를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요새 같으면 뭐 스마트폰을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그 기술로서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람하고 또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직업의식의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요새 그 뭐 택시도 뭐 불황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공영버스를 타면은 어떤 그 뭐 기사분은 참 친절하게 잘 안내도 해주고 이래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괜히 보따리 들고 이래 와가지고 뭐 시간을 지체하고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하루 또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우리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직업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면 좋겠지만은 사람의 생명이 각각이니까 사람의 생명이 각각이니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직업 의식이 투철한 사람도 있고 투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얼마든지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가 즐거우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도 성질 나가지고 뭐 억지로 열심히 하면은 그 생명에 그림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남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서 만들었는 자신이 만들었는 스트레스를 자기가 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럼 자빠지죠. 생명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직업에 우리가 견주어 보면은 다 그런 답이 나오죠. 아주 요 근래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부 직업의식 그 구조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직업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죠. 그죠? 법을 집행을 하거나 지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은 그건 투철한 직업의식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이 오음이나 육군에 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발로, 생명의 발로가 올바른 길로 흘러나가야 되죠.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또 성취감도 얻고, 그래 함으로 해서 뭐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해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라 하는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를 않았죠. 왜냐면 본인 자체가 스트레스를 만들지를 아니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게 저는 생각할 때 그건 옳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저 사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본인이 잘못됐다니까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응? 내 위에 상사가 왜 이렇게 나를 물론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될 때 표시 없이 그죠? 흔적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은 딱 1대1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무리 상사든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건 불문하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1대1 단둘이서 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이야기하는 그 상대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천차만별의 그 생명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나한테 그 이야기했는 게 역효과가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할 때는 1대1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의식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내 생명에서 일어나죠. 내 업보의 생명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내가, 직업을 내가 옷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첫째로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의욕만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다 이것도 저것도 예를 들어서 작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그 능력이 기준으로 해서 100% 우리가
다 갖춰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도 나의 재능과 능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덜렁 음식점 시작해놓고 안 되면 문 닫으면 그건 가정이 굉장히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의 인생도 손해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그 그릇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낮은 위치에, 직급으로 봤을 때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릇이 작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그릇이 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그릇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참 밑에 부하가 건의를 해도 좋은 건의 같으면은 참 즉시 받아주는, 이런 상사는 굉장히 그릇이 큰 상사지요. 그런데 밑에 부하가 이야기하면은 네가 뭐 아노 이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럼 밴댕이 소갈머리도 보다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도화들이 안 따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만 가지가 넘는 이 직업군 중에 어디에 속해도 사람은 다 속하게 안 돼가 있습니까? 대기업의 회장부터 우리가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거는, 또 국가에 돌아가는 거는 뭐 대통령부터, 국가 운영에 참여자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만은 5천만 국민이 다 나서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법으로 위임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의 주체자가 되면은 그분들도, 공무원들도 직업의식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명이 고장나면은 직업의식이 망가져 버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직업의식은 따지고 보면은 사상과 철학과, 그죠? 내가 국가에 봉직을 하면은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은 사업관이 투철해야 되는 거고, 제품을 속이고 불량품을 만들어도 돈만 벌면 된다 하는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직업의식은 바로 생명의 철학에서 나온다니까요. 생명 철학을 풀어서 밝히는 것이 법화경이고 일념삼천의 법문인데, 어느 사상과 철학보다도 굉장히 깊고 넓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10가지의 생명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종교하고 관계없죠. 화내는 게 종교하고 관계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화를 내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이 종교를 내가 믿고 있는데, 나는 내 생명에는 지옥계가 없다. 화를 내는 그런 게 없다. 이건 부정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인간 생명이 다 만들어져가 있고 갖춰져가 있는 건데, 환경에 의해서 나오냐,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학교 선생님이 지금 그 교육의 문제가 전부 점수, 그 다음에 뭐 등수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그 지식의 주입의 문제를 놓고 지금 그 우리가 청소년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제도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이 어떻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그 생명 자체가 다르고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교육으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럴 때 교육자로서의 직업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야 이놈아, 응? 네가 수학을 못하면 어떠냐? 너는 과학을 잘하잖아. 너 아니면 너는 영어를 잘하잖아. 응? 그쪽으로 계속 네가 능력을 펼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네가 더 알고 노력해라. 그러면 된다. 이게 선생님의 직업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너 전번에 40등인데 아직 40등이야. 너 커서 뭐할래? 그래서 제자의 마음을 무차비 짓밟아 버리는 선생님이 되면 그건 직업의식이 없는 거죠. 교육이라 하는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성을 올바른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등수, 점수, 지식 이걸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면 그거는 훌륭한 교육이 될 수가 없죠. 한 사람의 고민을 두고 최대한 그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잘못됐으면 잘못되는 대로 좋으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다듬어주고 보담아주고 이래 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직업의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예방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되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예방 차원의 목적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할 때에 법원에 가면은 숙려 기간을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줘서 각자가 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보기 싫어도 내일 또 뭐 그런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더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숙려 기간을 두고 우리가 그 이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그 법조계에 그 배려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 활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 예방 차원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할 때 과연 계속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정적으로 자꾸 흘러가지 마라 이 말이야.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가 오늘까지 몸담고 있는 한은 내 뚜렷한 직업의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을 한번 봅시다. 지방에는 뭐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그 회사에서 거의 1등, 2등으로 출근합니다. 보통 8시 출근이라면은 7시 반, 7시 40분쯤 되고는 그 친구는 회사에 이미 가가 있습니다. 이거 사장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뭐 공장장이나 부장이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2, 30분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 출근을 해서 자기가 오늘 할 일을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시사항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를 하다가 일이 조금 남으면은 그걸 마지막 다 마무리를 해놓고 퇴원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즐겁게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최선을 다해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술을 배우고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능이 이제 내가 쌓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이 분야에서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뭐 땡 출근, 땡 퇴근, 그 다음에 그저 뭐 월급을 받기 위한, 그죠? 월급을 받기 위한 출퇴근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개발 자체가 안 되죠. 아무런 의미 없는 직장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서 궤도 수정을 하죠. 처음에는 자기가 여기에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자기의 그 젊음을 투자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이거는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중도에 인생의 그 궤도 수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실패와 성공이 당연히 뭐 나누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사람들은 이 궤도 수정을 보통 뭐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는 좋은 자리 이외에는 잘 없잖아요. 중소기업도 옮기게 되고 대기업도 옮기게 되고 우리가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10개의 생명 중에 성문연각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자꾸 이제 자리를 옮기죠. 기술 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 이론적인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 들어가서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도 아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이제 철밥토이라 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투철한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뚜렷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황혼에 접어들고 늙어서는 스스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그 욕심의 세계에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더 우리가 행복하게 뭐 저 사람은 뭐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짓은 혼자 다 하는데도 잘 산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늙어서 나쁜 짓 하면서 돈 벌어는 사람이 늙어가 잘 되느냐 말이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늙어가지고 병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돈을 다 줘도 자기의 명은 더 연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삶을 좀 더 보람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고 있는
직업, 의식, 그 세계가 뚜렷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념삼천의 법문이고 생명 철학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드는가 자기가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명의 논리적인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 자기 스스로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싸움을 하고 뭐 술을 마시고 뭐 혼자서 난리를 지르지만은 그런 사람들 대다수의 생명이 그 수락의 생명이죠. 삐뚤어져가 있고 꼬부라져가 있고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괜찮은데 모든 그 잘못의 원인은 상대에게로 돌리는 그런 그 수락의 생명이 강하면은 결국은 직업의식도 투철하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직업의식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출세라든지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이 굉장히 참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뭐 드려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종교를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이론을 풀어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흘러가면 불행해진다. 이거를 3000년 전에 밝혔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굳이 종교라는 명분을 안 세우고 또 믿음이라는 그런 그 부담감을 안 가져도 생명의 이론 정도는 우리가 알면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하는 것은 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걸 느낍니다. 저도 20대, 30대가 어제 아래 같은데 이미 이 나이에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 3분의 1이나 남았을까? 우리가 평균 연령을 우리가 따지면은 뭐 80이라고 보고 3분의 1도 안 남았죠. 택도 없죠.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은 참 지나온 날이 허무하고 내가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살 건데 이런 생각에 젖어가 있으면은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농촌이나 뭐 도시나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생각이 지난 과거의 허무한 인생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1년, 2년, 10년, 20년 남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고기를 뜰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생명이 되면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뭐 생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각은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그죠? 생각하기도 싫고 뭐 이러니까 노인들의 불행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을 때부터 우리가 습성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우리가 그 의식의 세계라든지 이런 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면은 나이가 70, 80 돼도 어차피 명이 되면은 다 뭐 이 세상을 다 떠나는 것이 인간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동물의 세계는 다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가 있는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데 뭐 내 혼자만 그걸 고민한다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식의 세계가 풍부하지 못하면은 의식의 세계가 윤택하지 못하면은 자꾸 불안한 그런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건 뭐 생명의 이치적으로 봐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종교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의식의 세계에서 뭐 우리가 좀 더 어차피 사는 인생 좀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